오늘은 우리 모두가 먹어본 급식을 만들 겁니다. 내일 학교 가는 사람, 회사 가는 사람, 곧 개강하는 사람 다 모이세요. 사실 무슨 메뉴를 만들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엔 급식하면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무난한 메뉴 조합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나 제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급식 조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급식 시리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국그릇 몰드를 뜬 이유기도 합니다. 식판에 바로 만들면 편하겠지만 여러 메뉴를 만들어서 나중에 넣었다 뺐다 조합을 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봅시다. 액상형 점토를 써서 얼갈이 배추와 시금치를 만들 겁니다. 배추는 된장국 끓일 거고 시금치는 나물 무칠 거예요. 얇게 펴주는데 어차피 쭈글쭈글 구겨질 운명의 채소들이니까 딱히 예쁘게 발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바짝 건조시켜 줄게요. 그동안 우리들의 포근한 밥 반찬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 수지 점토와 경량 점토를 섞어줬습니다. 뭔가 폭신하지만 또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계란말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계란말이를 더 좋아하지만 급식용 계란말이는 안에 채소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영양을 챙기고자 하는 영양사님들의 마음인가봐요. 준비한 야채를 콕콕 넣어가면서 계란을 말아주고 충분히 통통해졌으면 단면을 잘라줄게요. 계란말이에서 계란찜이 됐는데 이걸 다시 마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샤워타올이랑 은박지로 질감을 내주고 계란말이 단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계란말이 2개를 하루 종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정성이 들어간 요리죠. 약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계란말이 윗면에도 야채가 살짝 비치게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완성은 채색 단계까지 맞춰줘야 되죠. 칠한 쪽과 안 칠한 쪽을 비교해봅시다. 나머지 하나도 작업해주면 1인 2개로 배식량이 정해져 있는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김치입니다. 오늘은 깍두기로 해볼게요. 이 새하얀 점토는 믿기지 않겠지만 오븐에 굽고 나면 꼭 치즈 같은 색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물감을 사용해서 조각 외곽부터 안으로 붉은색을 칠해서 깍두기 느낌을 내줍니다. 물에 매운 양념을 깨끗이 씻은 깍두기 같죠? 이 깍두기 마무리는 좀 이따가 다음 메뉴랑 같이 해줄게요. 계란말이 만들 때와 점토 비율을 약간 달리한 이 반죽은 돼지 뒷다리 고기가 될 겁니다. 급식에 나오는 제육볶음은 고기가 좀 얇고 퍽퍽하지만 사실 또 그게 매력이잖아요? 그 맛을 내려면 점토 표면을 살짝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점토를 잠깐 방치하는 동안 제육볶음 안에 들어갈 채소를 만들게요. 당근이랑 예전에 짱구의 볶음국수 만들 때도 들어갔던 양배추도 준비해줍니다. 고기를 완성할게요. 살짝 마른 점토를 이렇게 손으로 펴가면서 표면에 고기 질감 같은 크랙을 만들어줄게요. 아주 간편한 표현법이죠? 적당한 크기로 뜯어서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고기가 조리되면서 주름이 진 듯한 모습과 가로 결을 조금 더 해봤어요.
그리고 식판 크기에 맞춰서 배치해줍니다. 지금 고기는 자연 건조 점토, 야채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어서 이 야채를 오븐에 구워줘야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배치를 위해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오븐에 구워줬어요. 사실 자연 건조 점토는 오븐에 넣으라고 만들어진 점토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따라하실 분들은 꼭 제품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양념을 묻혀보자고요. 깍두기와 같이 물감으로 1차, 레진으로 2차 양념을 묻힐 겁니다. 레진 양념은 너무 두껍게 바르면 표면이 꼭 탕후루처럼 되니까 잘 조절해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깍두기 무에도 레진을 발라서 매콤한 깍두기로 만들어줄게요. 자연스럽게 놔줍시다. 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와중에 적당히 예쁘게가 은근 어렵습니다. 마무리해서 잘 굳혀주면 세 번째 반찬 완성입니다. 마지막 반찬은 아까 준비해둔 시금치 나물이에요. 이렇게 비닐 같은 점토를 어떻게 나물로 만들 것이냐. 그냥 속 편하게 우겨줍니다. 이렇게 구겨서 적당히 접어주면 꽤나 나물 같죠? 시금치 줄기 부분도 준비해놓고 점토를 잘 구겨가면서 놔줄게요. 줄기를 굳히기 위해서 오븐에 잠깐 구워주면 음식 모형은 이렇게 뒷면을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요. 줄기에 색을 좀 더해주고요. 가니쉬까지 발라주면 촉촉한 시금치 나물도 완성입니다. 이제 국이랑 밥만 남았어요. 아까 준비해둔 얼갈이 배추도 써야 되죠? 투명도가 다른 두 점토를 교차로 쌓아서 배추 줄기를 만들어줄게요. 물에 빠진 배추는 이 줄기의 세로 줄무늬랑 인맥이 유독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인맥은 이파리 만들 때 쓴 액상형 점토를 쓸 건데요. 조금 더 점도를 늘리기 위해서 점토를 섞어서 준비를 해줬어요. 이파리에 만들어둔 줄기를 얹고 인맥을 짤주머니로 짜줬습니다. 마르니까 이런 모습이 됐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생각보다 별로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파리를 최대한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주고 줄기와 인맥에 좀 칙칙한 노란색, 된장의 향기를 입혀줬습니다. 이제 아까 떠둔 국그릇 몰드에 배치해볼까요? 제 학창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급식 메뉴 중에 하나도 국 종류였는데요. 바로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종이 치자마자 뛰어가서 한 사발 뜨끈하게 말아먹는 돼지국밥, 급식은 역시 학교 생활의 낙이죠.
저처럼 급식에 국밥이 나온 적이 있거나 또 이렇게 지역색이 뚜렷한 음식 아니면 특이한 음식이 급식에 나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경험을 나눠주세요. 전국구 급식 배틀 한번 해보자고요. 중앙에는 좀 더 짙고 탁한 색의 국물을 부어서 바깥으로 살살 퍼뜨려서 완성시켜줬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밥이 필요합니다. 이 위에 붙여줄 밥알을 준비해야겠죠? 얼마나 많은 밥알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모형이었습니다. 이 노란 차조까지 포함해서 밥알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저세상 장인 정신을 발휘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건 좀 선 넘었지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건 급식 영상의 시리즈화를 위한 전략적 이보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까지 준비가 됐으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몽둥다과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